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생활영어 350. 오늘은 2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실용 패턴과 그리고 활용 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What, 무엇을 do you say? 너는 말하니?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때 to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to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What do you say to iced coffee? 이때 to 다음에 iced coffee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 마시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What do you say to lunch with me? 이때 to 다음에 lunch 명사를 썼습니다. 점심 식사 또는 점심밥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with me 하니까 나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와 함께, 나랑 점심 먹는 건 어때?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What do you say to having a drink? 이때에는 to 다음에 having, 먹다 또는 마시다 라는 동명사를 썼습니다. have라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술 한잔 하는 건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What do you say to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 don't get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어떤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장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뭐뭐가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I don't get 할 때 get 하면 이해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I don't get니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예문 보시면 I don't get it. 이때 get 다음에 it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don't get what you say. 이 문장에서는 get 다음에 what you say라는 문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what you say 하면 당신이 말한 것, 네가 한 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돼, 당신이 한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 don't get this instruction. 이때 instruction 하면 설명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is instruction 하니까 이 설명서라는 의미고요. 전체적 의미는 이 설명서가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나 어떤 약을 샀을 때의 그 포장 뒤에 써 있는 설명, 그 설명사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m planning to
I'm planning to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말하고자 할 때, 그러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to 다음에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시면 I'm planning to study English. 이때 to 다음에 study, 공부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영어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planning to find a part-time job. part-time job. 이때 part-time을 연음에 의해서 tt 발음이 한 번에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part-time 보다는 part-time, part-time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part-time job 하면 시간제로 일하는 직장, 즉 아르바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아르바이트란 말은 독일어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르바이트가 a part-time job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 아르바이트 구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m planning to go hiking. 이때에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 go가 왔고요. go hiking 하면 등산하러 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등산 갈 예정입니다. 나 등산 갈 예정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I'm in the mood for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mood라는 단어는 분위기 또는 기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I'm in the mood for 하면 뭐뭐의 기분 속에 있다, 뭐뭐의 분위기 속에 있다 라는 뜻으로서 의미는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요. I'd like to 또는 I want 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I want to나 I'd lik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고요. 이 문장에서 for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이때 for 다음에 something spicy라는 명사를 썼고요. something spicy 하면 매콤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매콤한 것이 먹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I'm in the mood for seeing a movie. 이때에는 for 다음에 seeing이라는 동명사를 썼습니다. 즉 see, 보다 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고요. see a movie 하면 영화를 보다 라는 뜻이니까 전체적 의미는 나 영화를 보고 싶어, 영화 보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m in the mood for rice noodles. 이때도 역시 for 다음에 명사를 썼고요. rice noodles 하면 쌀국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쌀국수가 먹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w do you like?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like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뭇은 어때? 라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 문장 대표 예문 보시면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이때 like 다음에 my new hairstyle, 나의
새 헤어스타일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내 새로운 헤어스타일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How do you like my new suit? 이때에도 like 다음에 my new suit, 나의 새 정장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새로 구입한 나의 정장 어때? 라는 뜻이고요. suit 하면 정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이때도 역시 your new job, 너의 새 직장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너 새 직장은 어때? 즉, 너 새 직장은 마음에 드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ere's는 where is의 줄임말이고요. where is,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고요. a good place, 이때 place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here's a good place to 하면 뭐뭐 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Where's a good place to take a picture? 이때 to 다음에 take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take a picture 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사진 찍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Where's a good place to go to mass? 이때도 역시 to 다음에 go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go to mass 하면 회식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식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Where's a good place to have lunch? 이때에도 to 다음에 have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have lunch 하면 점심을 먹다, 점심 식사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점심 먹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으로 Can I get? Can I get? 라는 표현인데요. 의미는 뭐뭐를 받을 수 있나요? 뭐뭐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것을 받고자 할 때 또는 달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대표 예문을 보시면 Can I get a refund? 이때 refund 하면 환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an I get a refund?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구입했을 때 다시 그 물건을 되돌려주고 환불을 받고자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Can I ge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예문을 더 보시면 Can I get some 하면 약간이라는 뜻이고요. warm water, warm 하면 따뜻한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hot water 하면 뜨거운 물,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고요. 마시기 적당한 온도, 그러한 온도의 물은 warm water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warm 하면 미지근한, 따뜻한,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라는 뜻이고요. Can I get some warm water? 따뜻한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Can I get a menu? 이 표현은 음식점을 갔을 때 메뉴판, 메뉴 책자를 좀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Can I get a menu? 자, 이렇게 메뉴판, 메뉴 책자를 달라고 할 때도 Can I ge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인데요. I can't stand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이때 stand 하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뜻은 서다, 일어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tand가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stand 하면 뭐뭐를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대표 예문을 보시면 I can't stand,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hot weather, hot, 더운, weather, 날씨라는 단어입니다. weather, 날씨.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탈 때, 난 더운 날씨는 견딜 수가 없어. I can't stand hot weather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can't stand, 나는 참을 수가 없어. him anymore, 그 사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때 맨 문장 끝에 있는 anymore 하면 주로 부정문에서 쓸 수 있는 더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I can't stand him anymore,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can't stand being sleepy now. being sleepy 하면 졸립다 라는 표현입니다. be sleepy, 졸립다. 그런데 being을 쓴 것은 만약에 stand 다음에 보통 명사가 오는데요. stand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꼬리에,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 can't stand being sleepy now. 난 지금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stand 하면 뭐뭐를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I like your 이라는 표현인데요. your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너희 뭐뭐가 마음에 들어 라는 뜻이고요. 대표 예문을 보시면 I like your hairstyle. 나는 너의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your 다음에 hairstyle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추가 예문을 더 보시면 I like your eyes. 이때는 eyes니까 나는 너의 눈이 마음에 들어, 눈동자가 마음에 든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like your attitude. attitude 하면 태도란 뜻입니다. attitude 하면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라는 뜻도 있지만 정신적인 태도, 즉 사고방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I like your attitude. 나는 너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 너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your 뭐뭐뭐 하면 나는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Would you careful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for 다음에는 음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 하시겠어요? 또는 뭐뭐 드시겠어요? 라는 의미로서 상대에게 권유를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문 보시면 Would you care for a cup of tea? A cup of tea 하면 차 한 잔이라는 뜻입니다. Would you care for a cup of tea? 차 한 잔 하시겠어요? 라는 뜻으로서 차 한 잔을 권유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Would you care for some beer? 이때 some beer 하면 약간의 맥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권유하는 뜻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맥주 좀 드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ould you care for dinner with me? dinner with me 하니까 나랑 함께 저녁을 먹을래요? 즉 전체적 의미는 저와 함께 저녁 드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 feel like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like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like 뒤에는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명사도 올 수 있지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는 주로 동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I feel like going for a walk. 이때 go for a walk 하면 산책하러 가다, 산책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like 다음에 going 동명사로 표현을 했고요. 전체적 의미는 산책 나가고 싶다, 나 산책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해문 보시면 I feel like drinking cool water. 이때에도 like 다음에 drinking 동명사를 썼고요. cool water 하면 시원한 물. 그래서 나 시원한 물 마시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 feel like staying in today. 이때 stay in 하면 집에 머무르다, 집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이때에도 물론 like 다음에 staying 동명사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표현은 I should have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have 다음에 과거분사, 즉 pp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의미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문 보시면 I should have listened to mom. listened 이때 listen 다음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로 표현을 했고요. listen to mom 하면 엄마의 말을 듣다. I should have listened to mom.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I should have come with you. 이때 have 다음에 come은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come은 3단계 변화가 come, came, come. 그래서 동사 원형 come과 과거 분사 come이 동일하고요. 이때에는 have 다음에 쓰여서 come은 과거 분사 p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갔을 때 상대에게 너랑 같이 왔어야 했는데 또는 멋진 걸 보았을 때 너랑 같이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너랑 같이 왔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I should have bought it. 이때 have 다음에 bought 발음 유의하시고요. B-O-U-G-H-T bought B-U-Y 사다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난 그걸 샀어야 했어 라는 과거의 후회고요. 결국 사지 못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으로 I'm picky about 이라는 표현인데요. 의미는 뭐뭐에 까다로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어는 바뀔 수가 있고요. 예문을 보시면 I'm picky about clothes. 이 문장에서 clothes라는 단어는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clothes, T-H-E-S 발음이 모두 z 발음이 나서 clothes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뜻은 난 옷에 까다로운 편이야. 난 옷에 까다로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 is picky about food. 이때 food니까 그는 음식이 까다로워, 즉 편식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라는 의미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She is picky about kids education. 이때 kid는 아이라는 뜻이고요. 쉼표로 보이는 것은 apostrophe라고 합니다. 그리고 s를 붙이면 뭐뭐의라는 소유의 의미고요. education 하면 교육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ids education 하면 아이의 교육이라는 뜻이고요. 뜻은 그녀는 아이의 교육에 까다롭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about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은 I'll treat you to, I'll treat you to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to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고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treat 하면 대접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내가 뭐뭐 쏠게, 내가 뭐뭐 살게,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ll treat you to brunch. 이 문장에서 brunch라는 단어는 breakfast, 아침과 lunch, 점심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brunch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뜻은 아침 겸 점심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도 아침 겸 점심을 줄여서 아점이라고 하듯이 breakfast와 lunch를 합해서 brunch 하면 아침 겸 점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내가 브런치 쏠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습니다. I'll treat you to some clothes.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lothes는 옷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some clothes니까 some clothes, 옷 몇 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 좀 사줄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ll treat you to a drink. 이때 a drink는 한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잔 살게, 내가 한 잔 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to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who's going to, who's going to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is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who니까 누가 뭐뭐 할 거야 또는 누가 뭐뭐 할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Who's going to drive? Who's going to drive? drive, 운전하다 라는 동사 원형이 왔고요. 그래서 누가 운전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Who's going to make dinner? make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저녁 식사를 만들다, 요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누가 저녁 식사 준비할 거야, 누가 저녁 준비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에도 to 다음에는 make, 만들다 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Who's going to go with me? 이때 to 다음에 go, 가다 라는 동사 원형이 왔고요. go with me니까 나와 함께 가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누가 나랑 갈 거야, 누가 나랑 함께 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it's worth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worth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worth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worth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 할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It's worth a try. 이때 worth 다음에 try, 시도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It's worth challenging. 이때 challenge 하면 도전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It's worth challenging 하면 도전할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t's worth reading once. 이때 worth 다음에 read, 읽다 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역시 동명사를 썼고요. once 하면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한 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n I ask you? Can I ask you?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돼요 라는 뜻이고요. ask you 할 때 ask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탁하다, 또 하나는 물어보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Can I ask you 하면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뭐뭐를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와 뭐뭐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n I ask you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문 보시면 Can I ask you something? 이때 something 하면 그 무엇이라는 명사이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Can I ask you a favor? 이때 favor 하면 부탁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라는 뜻이고요. 이때 ask는 부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때 you 다음에 question, 질문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의미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ask는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side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side는 쪽, 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side 앞에, side 바로 앞에는 소유격, 뭐뭐의라는 소유격을 꼭 써주셔야 하고요. 의미는 누구누구의 편을 들어주다 또는 두둔해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no one 하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뭐뭐 않다 라는 완전 부정이고요. no one would 하면 한 사람도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take my side, 이때 side 앞에 my, 나의 라는 소유기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take my side 하면 내 편을 들어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no one would take my side 하면 아무도 나를 두둔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또는 아무도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Why do you, 왜 너 뭐뭐 하니? 그리고 take his side, 이때 side 앞에 his라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his는 그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take his side 하면 그의 편을 들다 라는 뜻입니다. Why do you take his side 하면 왜
그의 편을 드는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I always, 나는 항상 이라는 뜻이고요. take mom's side, 이때 side 앞에 moms 라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이때 mom 하면 엄마라는 뜻이고요. 쉼표 같은 것이 apostrophe라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있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apostrophe 다음에 s를 붙이면 누구누구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moms 하면 엄마의라는 소유격이고요. take mom's side 하면 엄마의 편을 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lways take mom's side. 난 항상 엄마 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Have you ever 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본 패턴은 Have you ever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ever 이라는 단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의미는 뭐뭐 해봤니 또는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의미로서 상대에게 경험을 물어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표 예문을 보시면 Have you been? 이때 been 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동사의 과거분사이고요. 그래서 Have you been to? 하면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조심하실 것은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어? 라고 해서 Have you gone to?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Have you been to Paris? 너 파리에 가본 적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추가 예문을 보시면 Have you ever eaten? eaten 하면 eat, 먹다의 과거분사. 그래서 제가 문장 밑에 써놓은 거 eat, 먹다는 원형이고요. ate는 과거형, eaten이 바로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eaten lamb? 이때 lamb라고 하지 마시고 비발음, 맨 끝에 비발음은 묵음이에요. 그래서 lamb 하면 양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ve you eaten lamb? ever를 생략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너 양고기 먹어본 적 있어? 그래서 Have you pp 하면 너 뭐뭐 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I hope you 다음에 기본 패턴은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뭐뭐 하길 바랄게, 뭐뭐 하길 바라 라는 뜻입니다. 대표 예문을 보시면 I hope you do better next time. do better 하면 더 잘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next time 하면 다음번에, 다음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너가 더 잘하길 바랄게 라는 표현으로서 I hope you는 상대에게 소망이나 기원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더 보시면 I hope you have a good trip. 너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래 라는 표현이고요. 이때에도 I hope you 다음에 have라는 동사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come true 라는 표현인데요. 의미는 꿈이 이루어지다 또는 꿈이 실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문을 보시면 My dream, 내 꿈이 has come true, 이루어졌어. 이때 come, has come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ave pp 형태고요. 그래서 이때 come은 pp, 원형 come이 아니라 come, came, come 할 때 과거분사 조금 어렵지만 이 문장에서는 내 꿈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에서 has come true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추가 예문을 더 보시면 Your dream, 너의 꿈은 will come true,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서는 will 이라는 미래 조동사,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Your dream will come true, 너의 꿈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There's no room for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there's no 하면 뭐뭇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oom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방. 그런데 이때는 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or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뭐의 여지가 없어 또는 뭐뭐 할 여지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re's no room for an excuse. 이때 excuse 하면 변명, 해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즉, 더 이상 변명은 안 통한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re's no room for a doubt. 이때 발음에 조심하실 것은 doubt 할 때 B 발음이 묵음, 즉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에는 B를 빼고 발음하시고요. doubt, doub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동사로 의심하다, 그리고 명사로 의심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의심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 라는 뜻이고요. 확실하게 믿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here's no room for a mistake. mistake 하면 실수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실수할 여지가 없어. 즉,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iving me crazy, driving me crazy 라는 표현인데요. drive 하면 운전하다 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뭐를 어떤 상태로 몰고 가다, 빠지게 하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me, 나를 crazy, 이때 crazy는 우리말에서도 뭐뭐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뭐뭐 때문에 미치겠어 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 뉘앙스와 똑같습니다. 직역을 하면 driving 앞에는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주어가 나를 crazy 상태로 빠지게 한다, 몰고 간다 라는 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주어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짜증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a mosquito, mosquito 하면 모기라는 뜻입니다. is driving me crazy.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모기 때문에 미치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The hot weather, 이때 hot 하면 더운, 뜨거운, weather 하면 날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hot weather is driving me crazy. 전체적 의미는 더운 날씨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You are driving me crazy. 너 때문에 짜증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ich way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wa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쪽 또는 방면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which way 다음에는 동사 주어 동사가 아니고 어순이 동사 주어 어순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which way 동사 주어 어순입니다. 의미는 뭐뭐는 어느 쪽이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문 보시면
Which way is the quickest? 이때 quick 하면 빠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더가 붙고 꼬리에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돼서 가장 빠른, the quickest, 가장 빠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hich way is the quickest? 가장 빠른 게 어느 쪽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Which way should I go? should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which way should I go? 어느 쪽으로 나는 가야 돼요?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Which way did you vote? 이때 vote 하면 투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ich way did you vote? 너는 어느 쪽에 투표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What if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걱정되는 상황을 상대에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what if 뒤에는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동사의 시제를 현재를 사용하면 걱정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고, 동사의 시제를 과거를 사용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The plane, 비행기가 is delayed. 이때 is delayed 하면 연착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비행기가 연착되면 어쩌지? 라는 뜻이고요. 이때 if 다음에 주어 동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어 동사의 어순, the plane이 주어고요. is delayed, 연착되다, 동사가 왔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She, 그녀가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A present, 선물을.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 present 라는 단어를 발음이나 뜻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present는 명사로 쓰일 때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 강세가 달라지고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present는 알파벳이 모음이 두 개가 있죠. 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강세는 모음에 강세가 붙는데요. 자, 이때 그 명사일 때는 앞에 있는 이에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일 때는 뒤에 있는 이에 강세가 붙습니다. 즉 선물이라는 명사로 쓰이면 발음이 present, present라고 읽으시고 동사로 선물이나 상 이런 것들을 주다라는 뜻일 때는 pres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명사로 쓰일 때는 present, 동사로 쓰일 때는 pres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적 의미는 그녀가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I make mistakes. 자, 원래는 make a mistake, 실수하다인데요. 어가 없어지고 복수를 만들어서 make mistakes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실수라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t back on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on 뒤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를 줄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나는 cut back on eating at night. eat at night 하면 밤에 먹다, 즉 야식을 먹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난 야식을 줄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cut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 그래서 해석은 줄였어 라는 과거의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더 보시겠는데요. Let's 뭐뭐 하자, cut back on 줄이자, spending money 돈을 쓰다. 이때 spend는 쓰다, money 돈을 쓰다, 즉 지출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다음에 spend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써서 동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우리 지출 좀 줄이자 라는 뜻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you must 너는 뭐뭐 해야 돼. must 하면 의무, 뭐뭐 해야 돼 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cut가 왔고요. You must cut back on 너는 줄여야 돼. sweet 이때 sweet는 명사로 단 것, 단 음식들 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on 다음에 동명사가 오지 않고요. 직접 명사를 썼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너는 단 것, 즉 단 음식 좀 줄여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w about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about 뒤에는 명사를 써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는 어때, 어떨까 라는 표현이고요. 상대에게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How about taking a break? take a break 하면 휴식을 취하다, 잠깐 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휴식 좀 취하는 건 어떨까 라는 뜻이고요. 이때 about 다음에 take, 취하다 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How about a cup of tea? A cup of 하면 한 잔이라는 뜻이고요. tea는 차, 그래서 차 한 잔, a cup of tea. 차 한 잔 어때?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about 다음에 차 한 잔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 어떨까? 라는 권유의 뜻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이때 have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하다, together 하면 함께, 같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bout 다음에 having 역시 동명사로 표현을 했고요. 전체적 의미는 저녁 같이 먹는 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으로 How long have you been? How long have you been?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be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been 다음에는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의미는 뭐뭐 한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이때 be married 하면 결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이때 be in Korea 하면 한국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때 be waiting 하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전체적 의미는 기다린 지 얼마나 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I've already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I've는 I have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already 다음에는 pp,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already 하면 이미, 벌써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already 다음에 과거 분사 pp를 쓰냐면 I have pp 형태이기 때문에 pp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이미 뭐뭐 했어 또는 벌써 뭐뭐 했어 라는 뜻입니다. 이 예문은 즉 이 표현은 어떤 동작이나 일을 이미 끝마치거나 완료했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예문 보시면 I've already arrived 이때 already 다음에 arrive의 과거 분사이고요. arrive 하면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ve already arrived 하면 난 벌써 도착했어. 난 이미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I've already had lunch. 이때 had는 have의 과거 분사고요. 먹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이미 점심 먹었어. 나는 벌써 점심 식사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ve already seen the drama. 이때 seen, already 다음에 seen이라는 단어는 see, 보다의 과거 분사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난 벌써 그 드라마 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let's not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no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 하지 말자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말자 라고 청유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Let's not hurry 이때 not 다음에 hurry 서두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의미는 서두르지 말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Let's not give up 이때 not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 라는 단어가 왔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Let's not be angry 이때 not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 be가 왔고요. be angry 하면 화를 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t's not be angry 하면 화내지 말자, 우리 서로 화내지 말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뭐뭐 한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뜻이고요. I've already 하면 이미 뭐뭐 했어. 난 벌써 뭐뭐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not 뭐뭐 하지 말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오늘 대표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번씩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다음 문장은 난 벌써 도착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I've
already arrived. I've already arrived. I've already arrived. 자, 이번 문장은 서두르지 말자 라는 뜻인데요. Let's not hurry. Let's not hurry. Let's not hurry. 오늘 나온 추가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번씩, 역시 3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자, 다음 문장은 기다린 지 얼마나 됐어? 라는 뜻인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번 문장은 이미 점심 먹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I've already had lunch. I've already had lunch. I've already had lunch. 자, 다음 문장은 난 벌써 그 드라마 봤어 라는 문장입니다. I've already seen the drama. I've already seen the drama. I've already seen the drama. 이번 문장은 포기하지 말자 라는 문장입니다. Let's not give up. Let's not give up. Let's not give up. 이번 문장은 화내지 말자 라는 뜻입니다. Let's not be angry. Let's not be angry. Let's not be angr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